멈추고 삶을 시작하는 방법이라는 책이다. How to Stop Worrying and 1948년 데일 카네기가 지은 걱정을 멈추고 삶을 시작하는 방법이라는 책이다. How to Stop Worrying and Start Living. 어떻게 걱정을 극복했나? 걱정을 멈추고 삶을 즐길 새로운 힘과 영감. 행동함으로써 배워라. 사용한 지식만이 가슴속에 남게 된다. 흥미롭고 값진 배움의 과정에 있다. 걱정을 멈추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쑥쑥 자라나고 있다.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여라. 진정한 평화는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데서 얻을 수 있다. 신선한 에너지의 해방.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여라. 더 잃을 것이 없다. 이제는 얻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힘써야 할 중요할 일은 먼 곳에 있는 막연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실행하는 일이다.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에게는 정력의 낭비와 정신적 고통, 근심, 걱정이 끈질기게 따라다닙니다. 꽉 닫아버리세요.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내일을 걱정하지는 않되 미래 스케줄을 짜고.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지성과 열정을 동원해서 오늘 할 일을 오늘 하기 위해서 집중하라. 이것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어제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오늘. 늘 한 걸음씩 인도하소서. 1945년 전쟁에서 병사들, 하사관들은 얼굴도 보지 못한 16개월 된 아들을 안아볼 수 있을지 너무나 불안하고 극도로 피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흐느껴 울었다. 우리 인생은 모래시계. 한 번에 한 가지씩. 천천히 차분하게. 가느다란 모래시계의 목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막히거나 망가진다. 자신의 짐이 아무리 무겁더라도 밤이 올 때까지라면 누구나 견딜 수 있다. 일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루 동안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까칠 때까지라면 누구나 기분 좋게, 참을성 있게, 다정하게, 순수하게 전념할 수 있다. 이것이 실제로 삶이 의미하는 전부이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삶. 한 번에 하루만 산다. 내일이여, 무슨 짓이든 해보아라. 나는 오늘을 살 것이니. 모든 것을 포기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폭 잘 수 있었습니다. 피로감이 씻은 듯이 사라졌고 식욕도 돌아오고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걱정을 하지 말자. 과거에 일어난 일을 후회하지도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말자. 내 모든 시간과 정력, 열정을 내 잡을, 내 가족에 오롯이 집중하자. 오늘의 잼을 두텁게 바르자. 어제의 잼 때문에 마음 졸이고 내일의 잼을 걱정하지 말자.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낸 사람은 어제 행복의 꿈, 내일 희망찬 환상으로 만든다. 과거와 미래를 철문으로 닫아버리고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라. 캐리어 방법. 받아들여라. 에너지의 해방. 받아들이고 나면 막연한 상상들이 모두 사라지고 눈앞의 문제에 집중할 수 있다. 제 삶은 거의 완전히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캐리어 비법은 우리의 발 아래 단단한 땅을 딛고 서 있게 해준다. 업무상의 고민들 나름 고급진 일들이다. 동양의 가난과 굶주림에 비하면 천국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죽음. 죽음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을 최대한 즐기는 것으로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 솟구친 새로운 에너지가 제 생명을 구해주었다. 두려움, 걱정, 긴장 앤드 불안, 신경성 소화불량, 이궤양, 심장질환, 불면증, 두통, 마비 증세. 이궤양의 원인은 음식물이 아니다. 이궤양에 걸린 것은 인간의 마음을 좀먹는 것 때문이다. 마음과 몸의 하나이므로 별개로 취급하지 말라. 그랜트 장군의 감정이 걱정, 긴장에서 확신, 성공, 승리의 분위기로 바뀌자마자 병이 바로 나았다.
걱정, 당뇨, 고혈압, 충치, 심장병. 대부분의 경우 자살의 원인은 걱정이다. 저는 웃음을 띄웠습니다. 즐거운 마음가짐은 신체가 질병과 싸워 이기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2. Issue description. Possible cause, root cause. How to resolve it. Proposal, suggestion, action item. 걱정거리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방법. OW1H: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사실에 대한 이해. 사실에 대한 분석. 결정과 결정 내용의 실행. Understand, analyze, action. 감정 배제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팩트 사실 파. 모든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그러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혼란스러우면 조바심 생기고 걱정의 주요 원인이 된다. 누구든지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사실을 파악하는 데 시간을 들인다면 온갖 걱정거리는 지식의 빛을 받아 증발하게 마련이다. 편리한 방법이란 없다. 조금이라도 걱정이 있다면 생각하는 번거로움은 필요하다. 누군가에게 보고하듯이 정보를 수집하라. 냉정하고 공정한 시각, 사실 파악. 나에게 불리한 사실도 모두 클래러파이. 직면하고 싶지 않은 사실. 내 기대와 어긋나는 사실도 전부 밝히도록 노력해라. 아마도 진실은 극단적 두 입장의 중간쯤에 있을 것이다. 에디슨도 그가 사망할 때까지 직면했던 문제에 대한 사실들 기록한 공책이 2,500권에 빼곡했다. 사실을 기록하고 나서 분석하는 편이 쉽다. 나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4가지 대응과 예상 결과를 적어본다. 1. 일본군 장성에게 자초지종을 설명. 2. 도망친다. 3. 사무실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다. 4. 월요일 아침에 평소처럼 사무실로 출근한다. 곰곰이 생각하고 4.으로 마음먹자 기분이 한결 홀가분해졌다. 가능한 결과를 기록하여 침착하게 결론을 내렸다. 죽음을 모면함. 명확한 결정, 걱정 50% 사라짐, 실행, 걱정의 90%가 사라짐. 틀적이고 구체적이며 문제의 핵심에 곧장 접근한다. 행동으로 곧장 옮기기에 정력 낭비가 없다. 하지만 고객에게 오버커미트하지는 말라. 지나치게 오래 생각하고 계획하지는 말라. 빠른 결정과 행동이 필요할 때가 있다. 물론 느린 심사숙고가 필요할 때도. 15년 동안 사용해 오던 회의 방식을 당장 그만둠.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다. 팀원들에게 4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서 제출하라고 함. 2부 요약. 언제나 바쁘게 살아라.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진다. 생명의 힘찬 물줄기가 마음속에서 걱정을 몰아낸다. 생각도 감정도 한 번에 한 가지씩이다. 번갈아서만 가능하다. 계속 바빠야 걱정 없고 딴 생각 없다. 오히려 일을 마치고 난 뒤 자유롭게 여가를 즐기고 행복해야만 할 때 걱정이라는 이름의 우울마귀가 공격해온다. 깨어있는 시간 동안 계속 활동하게 만드는 것이 처방 작업 요법. 간단한 일이 신경과민을 완화시키는 효과. 친구가 사망, 일에 몰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절망 때문에 말라 죽고 말 것이다. 우리가 한가할 때 마음은 진공상태. 자연은 진공상태를 싫어한다. 걱정, 공포, 질투, 선망 등의 원시적 활기와 역동적인 에너지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속의 평화와 행복한 생각, 감정을 맹렬하게 몰아낸다. 또한 원시시대의 동물의 공격, 인간끼리 전쟁 등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걱정, 공포라는 감정이 지배적인 게 정상 아닐까? 무엇이든 건설적인 일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 몸과 머리도 써야 하는 일이 필요하다. 거의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객 이슈가 전쟁에 보내놓은 자식의 무사함 걱정할 시간과 기력을 얻게 한다. 이게 과연 좋은 건지는 모르겠네. 인간이라는 동물은 일에 몰두할 때 신경이 진정되니까 말이다. 절망이라는 것은 회사 일, 이슈들,
아이들 챙기기 등의 것들보다 더 슬픔이 크다. 이때는 무리하게 강연을 하고 슬퍼하거나 걱정할 시간이 없도록 만드는 것. 이 필요하다. 시간을 배분하는 것은 1시간, 30분 단위 등으로 아주 훌륭한 방법이다. P58. 목적 없는 나날을 보냈다가는 자연히 삶 자체가 무너졌을 것이다. 일이 약이다. 슬퍼하거나 애태울 겨를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활동함으로써 고민은 습관이 된다. 제 모든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에 몰두하라. 고민하는 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고 그 후부터는 정상적으로 7, 8시간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오히려 걱정하던 일에 15시간씩 매달린 건가? 우리는 쓸데없는 생각에 빠져들지 말고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여야 한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진다. 곧 생명의 힘찬 물줄기가 마음속의 걱정을 몰아낸다. 언제나 바쁘게 살아라. 잠수함이 일본군의 폭내 공격을 받은 15시간이 마치 1500만 년처럼 느껴지고 살아온 일들이 주마등처럼 내리를 스쳤다. 저지른 모든 잘못과 공연히 속을 태웠던 사소하고 어리석은 일들도 떠오른다. 얼마 전까지도 수많은 걱정들이 대단한 일로 여겨졌는데 폭내 공격 받으니 그런 걱정들이 참으로 어리석게만 생각된. 살아난다면 더 이상 걱정 따위는 하지 않겠다. 반대로 우리는 커다란 재난에는 용감하게 맞서다가도 대단치 않은 손톱 밑의 가시 같은 일에 넘어지곤 한다. 룸메이트의 장비가 자기 공간을 침범, 상대의 작은 습관에 짜증 내는 등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다. 이혼의 원인은 대부분 아주 사소한 것, 형사 사건의 태반은 사소한 일 때문에 일어남. 말다툼, 모욕, 욕설, 무례, 법칙은 사소한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사소한 것 신경 쓰며 시시하게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고작 수십 년에 불과하다. 불평불만 생각하면서 이 되돌릴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자. 인생은 보람 있는 행동과 감정, 위대한 사상과 진실한 애정, 그리고 대를 이을 사업에 바쳐야 한다. 주위 사람들이 모두 이성을 잃고 당신을 탓하더라도 당신이 침착하게 냉정을 유지하라. 보통 지극히 하찮은 건초 한 더미가 모든 걱정과 비탄의 발단이 된다. 연륜에도 시들지 않고 벼락과 폭풍에도 굴하지 않았던 숲의 거목은 자그마한 딱정벌레 때문에 끝내 쓰러지고 말았다. 걱정이라는 벌레가 우리 마음을 갉아먹게 내버려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국립공원의 모기가 우글거리고 푹푹 찌는 숲속에서 1시간이 기다려야 하는 친구는 사시나무 가지를 꺾어 피리를 만들어 유유히 피리를 불고 있었다. 모기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평균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 고민의 90%는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둘 수 있는 것들. 나 스스로 만든 지옥. 성급하고 다혈질이면 언제나 안절부절 못한다. 평균의 법칙으로 보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설령 텐트가 바람에 날아간다고 해도 다른 텐트에서 묵으면 되잖소. 그런데 회사 엔지니어링 업무에서는 조금 다르긴 하다. 즉, 대부분 현실로 나타나는 이슈들 문제들이긴 하다. 할 수 있는 정도만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은 그냥 살자. 전쟁에서 독일군 포탄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참호 위에 두꺼운 나무 지붕을 만들었더니 마음이 진정되고 폭격 속에서도 태연히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 나는 피할 수 없는 일은 받아들였다. 왼손에 손가락 하나가 없거나 왼손목이 절단된 사람이 있다. 그들도 어떤 상황이든 어쩔 수 없을 때는 재빨리 받아들이고 그것에 적응하며 그 사실을 잊어버린다. 이니 그런 것이니 달리 방법이 없다. 있는 그대로를 기꺼이 받아들여라. 이니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는 것은 행복한 결과를 극복하는 첫걸음이다. 인간답게 받아들여라. 언제나 미소를 잃지 마라. 무슨 일이 닥쳐도 어른처럼 그것을 받아들이라. 영원히 지나가버린 과거에 대해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충만하고 완전한 삶을 누려라. 깨끗이 단념할 줄 아는 태도야말로 인생 여정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천국은 네 안에 있다. 그것은 지옥도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다. 인생이 내게 강요하는 것이라면 어떤 일도 받아들일 수 있다. 시력을 잃게 되는 것만 제외하고는. 하지만 이 사람은 60세가 넘어 시력을 잃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는 놀랄 만큼 쾌활했고 농담을 했다. 인간이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시력 상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감을 전부 상실한다 해도 나는 내면의 마음의 의지에 살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1년에 12번을 부분 마취만 하고 수술을 받았다. 이렇게 12번의 수술을 받고도 앞이 여전히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받아들였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비참한 것은 아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것이 비참하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바꿀 수는 있다. 동물들은 밤이 오거나 폭풍이 몰아치거나 굶주림 앞에서도 차분하게 순응하다. 그래서 결코 신경쇠약이나 위궤양에 걸릴 일이 없고 미치지도 않는다. 페니 스토어의 창업자도 말하길 나는 가진 돈을 전부 잃는다 해도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최선만 다할 뿐 결과는 하늘의 소관이다. 크라이슬러의 켈러 사장도 말하길 저는 힘든 상황에 부딪혀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합니다. 만약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 일을 잊어버리지요. 절대 미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고대 로마의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가르쳤다. 행복에 이르는 길은 우리의 의지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다. 사라 베르나르는 71세가 되어서 전 재산을 잃고 파산했고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 사납고 난폭한 성격이었지만 그녀는 그래야만 한다면 해야겠죠. 피할 수 없는 일과 싸우는 것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더 풍성한 삶을 창조할 수 있는 에너지를 풀어놓게 됩니다. 상록수들은 가지를 휘어 굽히는 법과 피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알고 있다. 버드나무처럼 휘어져라. 참나무같이 저항하지 마라.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는 타이어처럼 삶의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들을 마련하고 걱정을 피하라. 전쟁 중에 군인들은 겁에 질렸고 피할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든지 긴장으로 쓰러지든지 해야 했다. 소크라테스에게 간수는 이렇게 친절하게 말했다.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태연히 견뎌내시오. 주여 허락해 주소서. 바꿀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을, 바꿀 수 있는 일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저에게 주소서. 걱정에 대해 스탑로스, 손절매 주문을 해두라. 주식 거래에서 손절매 주문을 해두면 손실을 제한할 수 있다. 금전적인 걱정 외에 다른 일에도 손절매 주문을 적용해보라. 성급함이나 화, 자기합리화, 후회, 모든 정신적 감정적 긴장에 대해 손절매 주문을 해둘 만큼 분별력을 가져라. 1차 세계대전 직후는 인플레 시기라서 달러만 있으면 생활이 가능했다. 소설을 쓰느라 고심했던 2년을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했다. 다시 가르치는 일로 돌아갔고 비소설류의 책들을 쓰기 시작했다. 어떤 일에든 자신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지나치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어리석다. 손에 좀 보고 살자. 인생의 절반을 논쟁으로 허비할 만큼 시간이 많지 않다. 더 이상 나를 공격하지 않는다면 그와의 나쁜 기억은 잊어버리자.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삐뚤어진 관심사에 너무 많은 값을 치르고 있다. 이 호루라기 값은 별 의미 없는 자존심이고 지독한 욕망이다. 과거를 건설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거의 잘못을 차분히 분석하고 거기서 교훈을 얻은 다음에 그 잘못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잃어버린 돈에 대해 올바른 행동과 마음가짐은 첫째 잃어버린 돈을 마음속에서 말끔히 지우고는 두 번 다시 그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 둘째 나의 실수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오래도록 기억될 교훈을 얻는 것이다. 과거에 파묻혀 살거나 엎질러진 우유를 두고 후회하고 싶지 않다. 패배를 인정하자.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절대 쓰러지지는 말자. 끊임없이 건설적인 사업에 몰두하여 고민할 여지를 없앰으로써 그것을 성취했다. 천하의 나폴레옹도 중요한 전투 3번 중에 1번은 패배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진다. 자신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되 걱정은 하지 말자. 걱정이란 쓸데없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이다. 인간은 중대한 문제에 대해 마음을 쓰면서도 단추구멍에는 카네이션을 꽂고 태연히 거리를 활보할 수 있다. 긍정적이고 용감한 생각을 갖고 패배 앞에 굴복하지 말라. 마음가짐, 생각은 믿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 예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에 그녀의 마음속에 엄청난 힘과 믿음, 치유력을 불러일으켜 그녀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걸었습니다. 뉴턴의 사과 같은 깨달음으로 모든 원인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모든 결과는 정신적 현상이라는 과학적 확신을 갖게 되었다.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걱정이나 두려움, 온갖 질병을 몰아낼 수 있고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 육체적 고통은 번민하는 마음의 고통보다 더하지 않다. 2400km를 여행 가도 소용없다. 왜냐하면 네가 모든 걱정의 원인을 지니고 갔기 때문이다. 모든 걱정의 원인은 바로 너 자신이다. 집으로 돌아오너라. 너의 병은 다 나았을 것이다. 걱정의 원인은 그 상황에 대한 나의 생각이다. 용기와 침착함, 창조적 생각을 지니고만 있다면 우리는 교수대로 끌려가면서도 노래로 우리를 채울 수 있다. 신라번을 지은 존 밀턴은 시력을 잃고 나서 이와 같은 진리를 깨달았다. 마음은 그 자체가 세계인이다. 그 안에서 지옥을 천국으로,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 수 있나니
인간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자신밖에 없다. 정치적 승리나 지위의 상승, 건강의 회복, 오랫동안 떠나 있던 친구가 돌아오는 일 등 외부적 사건들이 인간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좋은 일만 생기리라 기대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런 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인간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자신밖에 없다. 에픽테투스가 말하길, 육체의 종양이나 종기를 제거하기보다 마음속의 나쁜 생각을 물리치는 데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철학자 몽테뉴는 말하길, 인간은 일어난 일 자체보다는 그 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는다. 하지만 그 생각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행동을 조절하고 결심만 해도 감정은 간접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행동과 감정은 연결되어 있구나. 병원에서 병이 있다고 진단을 받고 나서 집에서 가슴을 펴고 얼굴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병세는 나날이 차도를 보였다. 한 사람이 주변 사물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주변 사물과 다른 사람들도 그에게 도움이 되도록 바뀐다. 나는 나 자신을 지배하고 싶을 뿐이다. 행동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나의 두려움을 지배하고 나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오늘 하루만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행복해지는 것과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또한 나를 사랑해 줄 것이라 믿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적을 미워하면 할수록 우리는 적에게 우리를 지배할 힘을 주게 된다. 나의 수면과 식욕, 혈압, 건강, 행복을 지배하는 힘을 준다. 증오는 오히려 우리 자신을 밤낮으로 지옥 같은 혼란에 빠뜨린다. 무시하라. 고혈압 환자의 성격은 분노이다. 분노가 만성화되면 만성 고혈압과 심장병을 일으키게 된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에게 고혈압, 심장병, 위궤양 등 수많은 질병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강론한 것이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표현했다. 원수를 태우려고 화덕을 뜨겁게 지피지 마라. 그 불이 오히려 너 자신을 태우리라. 부드러운 대답이 노여움을 물리친다. 건강과 행복을 원한다면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야 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다.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현명한 자이다. 내일 밤 나는 세상의 모든 일과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가능하다면 누구에게도 원한을 품어서는 안 된다. 원수를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확실한 방법은 우리 자신보다 무한히 큰 어떤 대의에 몰두하는 것이다. 남을 미워야 여유가 없었다. 누구든 어떤 일을 했다고 칭찬을 받거나 어떤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난받을 것은 없다. 공자왈 성난 사람은 언제나 독으로 가득 차 있다. 다른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바라지 말라. 인간의 본성상 어떤 사람들의 목숨을 구해준다고 해서 감사 인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예수도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해 줬지만 한 명만 찾아왔을 뿐이다. 친척에게 100만 달러를 준다면 고마워할까? 아니다. 오히려 기부를 3억 달러를 했다면서 고작 100만 달러밖에 주지 않았다고 불평한다. 로마의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인간의 본성이 지나치게 수다스러운 사람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설령 감사 인사를 받지 못하더라도 마음 상하지 마라. 기대를 낮춰라. 회사는 그런 곳이다. 고객은 그런 놈이다. 동료도 그런 놈이다. 다른 사람들이 감사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스스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지름길이 될 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을 기대하지 마라. 아무런 보답을 기대하지 말고 그냥 내가 오히려 사랑을 베푸는데 전념해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길 이상적인 사람은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데서 기쁨을 찾는다.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감사 인사를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베푸는 데에서 얻게 되는 내적 기쁨을 위해 베풀어야 한다. 잡초가 그렇듯이 은혜를 모르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아이들은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성장한다. 어린 시절부터 온정과 인정이 넘치는 밝은 가정에서 자라나서 어른이 되어 그 받은 사랑을 키워서 돌려주는 것은 자연스럽다. 다리가 없어도 작은 나무 판자에 롤러스케이트 바퀴를 달아서 나무막대로 땅을 찍어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다. 싱긋이 웃으면서 활기찬 목소리로 내게 인사하였다. 안녕하세요? 정말 날씨 좋죠? 저 자신이 얼마나 부자인가를 깨달았습니다. 두 발이 있고 걸을 수도 있다. 그러자 벌써 용기가 솟구치는 것 같았다. 화장실 거울에 붙여두었다. 나는 신발이 없어서 울적했다네. 거리에서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나기까지는. 마시고 싶을 때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과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음식만 있다면 그 어떤 것에도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 가장 뛰어난 명의는 식이요법, 평온, 명랑이다.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가진 것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갖지 못한 것만 생각한다. 즉시 불평하던 버릇을 고치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를 깨달아라. 인간은 자신의 의식 아래 있는 것만을 표현할 수 있다. 인생의 목표로는 첫째는 원하는 것을 얻는 일이고 그 다음은 그것을 즐기는 일이다. 현명한 자들만이 이 두 번째 것을 성취한다. 자기 모습대로 살아라.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마다 조금씩 자신이 붙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자기 자신이 되어라. 서투르게 남의 흉내를 내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긴장을 풀고 솔직하게 말해보라. 우리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각자는 이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는 새로운 존재다. 태어날 확률은 300조 분의 1이다. 여러 명배우들의 장점만을 모방해서 명배우 종합 세트가 되려고 했던 생각은 어처구니가 없는 생각이었고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 나의 경험, 관찰, 확신을 기초로 글을 쓰면 나다운 책은 쓸 수 있다. 나는 나다. 당신은 자기 자신만을 노래할 수 있다. 자신의 곡식은 자기에게 주어진 좁은 땅에서 스스로 수고해서 얻은 것밖에 없다. 운명이 레몬을 건네주거든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인간의 가장 놀랄만한 특성 중 하나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두 사나이가 감옥 창살 밖을 내다보았다. 한 사람은 진흙탕을 보았고 다른 한 사람의 하늘의 별을 보았다. 남편의 군대 훈련장 옆인 모하비 사막에서 오두막을 짓고 살았지만 하늘의 별을 보기로 하고 원주민들과도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아끼는 물건들을 선물로 주었다. 사막의 낙조를 바로 보기도 했고 선인장과 사막의 모래, 조개 껍질 등을 찾아다니고 연구도 했습니다. 모하비 사막은 변한 게 없습니다. 다만 제가 변했을 뿐이지요. 저의 마음가짐이 달라진 것입니다. 저는 비참한 경험을 제 생애에서 가장 신나는 모험으로 바꾸었습니다. 가장 좋은 일은 가장 어렵다. 대개의 경우 행복은 쾌락이 아니라 승리다. 행복은 시큼한 레몬을 달콤한 레모네이드로 바꾸어냈다는 생각에서 오는 성취감, 정복감, 승리의 기쁨이다. 진짜로 중요한 일은 손실 상황에서 이익을 얻는 것이다. P130.